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예, 이 위중한 시기에 제가 집에서 쉴 수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영석 기자님. 네. 방금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갔다가 왔습니다. 아니, 휴도 안 졌는데 무슨 촛불 집회를 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촛불 대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촛불 대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청계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모이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잠깐 좀 지켜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주말이긴 합니다. 많은, 또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이미 드러났습니다. 어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방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지금 하여간 새누리당은 NLL 이 대화록, 이 파문으로 가급적이면은 사안을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국면 전환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악수가 될 것 같아요. 최대 악수.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명박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선거 대선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 화살이 돌릴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명박이 임명한 원세훈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면피할 소지가 조금 있었죠. 말하자면은 나는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 지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거야. 난 몰라.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국민일보를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한다. 또 원세훈 원장식의 선거 개입은, 이제 정치 개입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 보도도 있었나요? 여튼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면피할 구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리지 못했던 이유였는데요. 말하자면은 원세훈과 이명박이 알아서 충성한 거다라는 전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그 기사를. 2013년 3월 11일 월요일자 국민일보인데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제기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측근들의 말을
그거야 뭐 하나만한 얘기. 말이 있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식의 국정원 활동을 아주 싫어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원장을 보내서 국정원을 장악하면서 대북 정보 라인이 다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아니 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가증스럽네요. 가증스럽지. 자 이제 그랬는데 예. 그 전제가 두 군데서 제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첫 번째는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사실 폭로를 한 건데 예. 크게 주목은 못 받았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을 덮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은 12월 16일이죠. 예. 대선을 사흘 앞두고 예. 경찰 김용판이라는 서울경찰청장이 예.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사실이 이미 흔적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덮고 아무 흔적도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만들었던 그 김용판. 예. 그 김용판과 그다음에 국정원과 네. 새누리당이 삼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것을 덮었다. 예. 이런 제보를 박범계 의원이 받았다라고 예. 했는데요. 이건 증거가 없어서 크게 폭발을 못해서 그렇지. 예. 증거만 이제 앞으로 드러난다면은 박근혜가 저지른 부정선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박근혜의 부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지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인가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크게 한 건을 해준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NLL 관련한 예. 노무현 대통령의 지맘대로 발췌한 녹취록을 예. 전혀 절차를 안 지키고 예. 절차는 어떤 것이냐 국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요. 예. 완전 공개를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국가기록물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즉 남재준이 왜 그거를 공개를 했겠느냐?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묻기 위해서 예. 또 다른 파문과 또 다른 파장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 했단 말이에요. 예. 또 아울러 그렇죠? 자신의 주군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남재준이가 왜 그러냐 이거야. 아니 그게 이명박이와 원세훈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면은 색출해가지고 깜빵에 보내면은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틀고 난 몰라 쟤들은 예. 국정원 앞으로 그런 일 못하도록 계획할게 하면 예.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남자중이가 들고 일어나서 NLL 그걸 깎겠느냐 이거죠. 예. 결국은 국정원 선거 개입 예. 이 사건을 원세훈과 그다음에 김용판 예. 얘들을 족치기 시작하면은 예. 그 배후가 드러나고 예. 그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혹은 새누리당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남재준이 총대를 메고 NLL 파문으로 이 사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제 페이스북 친구인 김성회 씨가 네. 남긴 글을 보면은 일군 사령부 작전처장 출신의 남재준 대장이 네. 전선을 분산시켰다. 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력부대, 그러니까 국정원이겠죠. 네. 주력부대를 살리고 통수권자를 보호하겠다는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든든한 원군으로 이끌고 원군도 희생을 적절하게 하게 할 줄 만드는 대장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다 좋다 이거예요. 예. 다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 예. 대선 부정은 예. 이명박과 원세훈의 선거 부정이 아니라 예. 박근혜의 선거 부정임을 예. 스스로 자인했다. 예. 이런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의 대응 아닙니까? 아니 뜬금없이 NLL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NLL도 NLL이고 어제 대학생들 예. 기습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붙들어 가는데 30명 1,000원을. 진짜 대학생을 같은 몸을 갖다가 아주 그냥 비틀어 가지고 목을 이렇게 그냥 아주 목을 이렇게 해독 하듯이 예. 쥐는 건 물론이고요. 예. 팔을 갖다가 그 반대편으로 꺾어 가지고 예. 그리고 그걸 찍는 사진 기자의 사진을 갖다 손으로 가리는 예. 이 사진이 나왔어요. 예. 이건 뭐 무슨 대맹천지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화를 나게 하면요. 예. 정권 무너집니다. 예.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자, 참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나섰고 천주교도 종교계에선 처음으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을 비롯한 천주교 단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검경의 축소 수사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선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 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의 눈먼 정치 권력에 의해 더럽혀진 사건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집권 세력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 못한 부분의 진상도 추가로 규명돼야 하며 부당한 수사 간섭의 전모 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는 정말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참,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국기문란이라는 말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예. 자, 원세훈, 이명박이죠. 이명박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명박이가 자기의 측근인 서울의 정무 행정부시장인가 했던 그 원세훈이를 국정원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장은 각종 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모두 야당과 혹은 야당의 단일화는 북계의 지령을 받는 종북 세력들이다. 그래서 처단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지음으로써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예. 그러면서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자 이제 박원순 제압을 해야 된다는 또 작전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선거에 모든 사안마다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에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에서도 완전히 참패를 당해야 될 새누리당을 구했고요. 총선에서도 과반을 훨씬 미달해야 될 새누리당을 그 아슬아슬하게 이긴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반을 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불리한 어느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출구조사에서도 불리했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대선 개입 부정선거의 주축들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의 중앙 M15인가 하는 정보국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사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CIA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정치에 본격 개입하고 선거에 본격 개입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게 덜통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뒤집어지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이길래 아니 연간 예산을 조 단위로 쓰는 국정원이 그리고 7급 공무원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 요원들을 PC방 댓글 알바 그게 드러난 게 댓글 알바지 다른 정치 개입 박원순 제압 문건에서 나타나듯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의혹만 있는 상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다면은, 그 나라 그대로 있겠습니까? 뒤집어지고, 그 정보기관은 아마 해체됐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에 가서 또 한마디 했는데, 요즘 주변에 정치를 외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정치 자체를 거론하기를 싫어하는 분위기인 거는 다 알 것이다. 그건 우리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참고 외면할 수준을 넘어선 사안이다, 이거는. 아니, 그렇지 않은가? 선거 부정에 대해서 눈 감으면은, 다음에도 선거 부정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선거를 없애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박정희가 했던 박정희의 길이었습니다. 박정희의 길. 근데 지금은 그의 딸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부당하게. 아까 연설 중에서 나도 감명 깊게 들었던 대목은 박근혜야말로 종북 정권이다. 응? 종북 정권이야. 무슨 어려움만 닥치면은 종북 논리를 꺼내들어서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 남재준이가 NLL 갖고 온 것도 결국은 종북 정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참 진짜 미국 FBI나 CIA 아니면 영국의 무슨 정보기관, 예. 뭐 이스라엘의 뭐 정보기관이 참 정책에 했으면은 그 나라 그야말로 주수들이 뒤로 뒤집어졌을 그럴 상황이다. 예.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말이죠. 예. 경찰. 예. 경찰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국정원 여직원한테 들이닥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로 받으려고 근원이 그 수서경찰서 뭐 행사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갔더니 서울경찰청장 그 김용판이 변명은 아니 그 서울경찰청장 위에 있는 게 경찰청장입니다. 예. 경찰청장하던 김기영이가 빠꾸 시켜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못했다. 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김용판의 뒤에는 김기영이라는 서울경찰청장이 있었고 경찰청장이 무슨 급대가리 상실해가지고 지가 자의적으로 시켰겠어요. 그때는 이명박이 있는 것이 원세훈이나 이명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지는 말하자면 권력의 모의에 의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12월 16일 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그때 후보죠. 예. 후보도 뭐같이 그냥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예.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예. 당신 책임질 거야? 예. 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자, 사실이니까 이제는 박근혜 씨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주동안을 닥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목에 빳빳하게 그냥 칼날 풀을 먹여가지고 문재인 씨, 문재인 후보 당신 책임질 거예요? 했던 사람이 말이야. 예. 지금 박근혜 씨는 왜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난 박근혜를 보면서 야, 이런 상황에는 내가 지난 총선 때 말이에요. 그 막말 파문 터졌을 때는 그냥 박근혜처럼 가만히 그냥 모른 척, 모르쇠. 이 전략으로 간 게 낫지 않았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네, 뭐 농담입니다만은.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본인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예. 아니, 김용판이를 왜 구속 안 하는 거예요? 김용판이야말로 네. 말하자면은 명백한 은폐를 한 사람입니다. 예. 이미 그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사이버 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이미 드러났는데 예. 그 CCTV에도 나왔잖아요. 예. 야, 이거 나오는데 어떡하지? 예. 묻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김용판이는 명백하게 현행범에 준하는 예. 증거가 나온 사람입니다. 예. 김용판 구속해야죠. 예. 김용판이야말로 증거인멸할 가장 위험성이 높은 인간입니다. 예. 그 뒤에 김기영이가 있었고 김기영 뒤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간을 구속 안 하면 누구를 구속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검찰로 한번 가볼까요? 검찰도 웃기는 최동욱 검찰 정말 웃겨요. 예. 무슨 검찰 독립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물론 열심히 하려고 수사검사들은 했죠.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분 보면은 아이고 김기용이 김용판이 100명을 데려다 놔도 권은희만 못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죠. 아니 검찰총장은 말하자면 독립성을 보장해 줍니다. 예. 일기제로 만든 이유가 독립성 보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못 자르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이가 뭉개고 황교안이야말로 직무유기에다가 그야말로 월권 이런 걸로 나중에 탄핵바다에 마땅할 인간입니다. 물론 박근혜는 중용하겠죠. 그러다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정권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이명박 초기에 쇠고기 촛불 집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물론 우리 국민의 먹거리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이명박이가 캐무시하다가 자업자득한 그런 예. 결과였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이 총동원돼 가지고 예. 특정 후보 박근혜 후보죠. 무슨 특정 후보야. 신문에서 특정 후보라는 거 정말 꼴보기 싫어. 무슨 특정 후보야. 박근혜 대통령의 성이 특시야? 아니 아호인가 보면 아호. 특정 그러니까 박근혜 선생.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정말 그 당선의 적법성이
의심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지금 대통령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농협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조합장이면 바로 그냥 가지 감옥으로.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얼음을 깨먹다 보니까 약간 소리가 들려도 정치 여러분들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네, 오늘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윤민석 씨가 만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국정원, 경찰에 의한 부정선거 이 중대 국면을 맞아서 그냥 집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국민TV 라디오 스튜디오로 나와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4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촛불대회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5시 넘었죠? 한쪽에서는 아마 진보정의당에서 또 정당 연설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진보정의당 차를 제가 현장에서 봤었는데요. 정당 연설에는 언제든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나와서 그 형식으로 아마 빌어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에 5시 지금 5시 42분이군요. 5시부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국민행동 정당연설회가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오후 6시에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국민행동 정당연설회가 청계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정당연설회는 언제나 합법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집회 신고 안 해도 정당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연설회로 계속 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참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로 비참한 거죠. 우리가 1987년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까지 그 고생했던 그런 과정을 또다시 겪어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요. 지금 청계광장으로 오시면은 이 집회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의 그 집회의 양상은 이 여중생들 이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전 세대, 전 계층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파를 낳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은 지금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게다가 비운동권 학교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안이 어떤 뭐 특정한 그 진영의 어떤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젊은 대학생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지. 이게 아니 사실 나라가 너무 후진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진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용기 없고 비겁한 거예요. 야 여기서 박근혜를 흔들면 또 얼마나 골치 아프고 귀찮은 일이 생길까 하는 그것 때문에 4년이 힘들겠구나. 눈 막고 귀를 막고 있는 건데요. 아니 아무리 박근혜고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선거 부정을 했으면은 그래 박근혜 관계없다 치자. 그러면은 원세훈이하고 그 김용판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건희한테 사사건건 수사방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런 수사방해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가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파문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진짜 인간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의 행태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웅변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부정선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하자고 한 거야. 이거 선언하는 꼴이에요 이게. 아니 나 참 청와대 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정말 기가 차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남재준이가 이제 한 걸 갖다가 아니 뭐 국정원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딴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정말. 아니
장관들하고 모여가지고, 골프 치는 거 허락 먹는 것도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경제 시켜가지고, 우리 좀 골프 좀 치게 좀 해주세요. 요즘 경기도 나쁘고 한데, 캐디들 좀 경기 활성화라도 좀 시키게. 언제부터 캐디 걱정을 했어, 이 사람들? 아니, 캐디 걱정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골프 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이거예요. 예.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맡아 해달라고, 그것도 얘기를 못 하니까, 거기서 원로라고 하는 이경재한테 방통위원장입니다. 예. 이경재 시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그 장관들 모임인데, 예. 남재준이가 지가 무슨 간땡에 부어가지고 박근혜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걸 했겠냐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병신들, 아이고. 그러니까 닭대가리라는 얘기를 듣지. 예. 참 이번 정권의 그 위기 관리를 보면서 말이죠. 네. 아, 이게 제대로 걸렸구나. 이거는 숨기기 힘들어서 저렇게 막가파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니, 판단하고 제일 좋은 있는 것 방법이 같아요. 있어요. 예.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고백하는 거.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4년 10개월 동안, 4년 10개월입니까? 얼마 남았죠? 4년 한 6개월 남았죠? 네. 4년 6개월 동안 힘을 못 쓰잖아요. 그 꼬리표가 달리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를 자인해봐. 부정선거 정권이다. 물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국면에서 박근혜가 물러난다든지 사퇴한다든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정당한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실직고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가기를 사실은 상당수 국민들은 바라고 있겠죠. 아니 그 순간 그렇게 해서 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4년 6개월 동안 박근혜는 힘도 못 쓰고 그렇게 그냥 아니 박근혜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예. 이명박이처럼 치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예. 아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내가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을 알면 다 사기다라고 예. 하겠지만은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는 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기반해서 예. 아니 화합하고 예. 야당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예. 그렇게 말하자면 역발상으로 야당에서도 장관들 팍팍 기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운영해 나간다면 오히려 칭찬 받죠. 예.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 대가리가 아프고 그걸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못한다. 이런 발상이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건데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웃겨요. 아니, 일부 국민들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뭐가지 빽빽 목소리 높이던 72명, 제가 다 세봤습니다. 어버이연합뉴에. 예, 노인네들 나와가지고, 예. 무슨 종북 어쩌고 차고 있어가지고, 예. 내가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하나씩 세봤어요. 딱 72명 나왔더라고요. 모처럼의 초보적 기자 정신을 발휘하셨군요. 예, 일당도 제대로 안 나오나, 이밖에 안 나와.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예. 여튼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얘기했냐. 나도 지금 참 좀 한심해요 보면은. 하여튼 그런 놓친 애들 72명밖에 안 됩니다. 72명밖에. 네. 참나. 아이고 대가리야. 예, 우리 이제 게시판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저희 방송 특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셔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네. 조합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라는 로고송 있죠. 예, 중요한 국면이 있을 때마다 국민TV는 놓치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노래가 들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재치 정말 빛나십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만 보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현장에서 우리 정운현 이사께서 사진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정은혜 이사도 봤습니다. 예. 정은혜 이사 열심히 사진 찍고 있더만. 예, 그렇습니다.
자, 사안이 심각한지라 특별 생방송 기대하고 오늘 몇 번을 국민 TV 라디오에 들락날락했네요. 완전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다들 주변에 생방송 알립시다. 이렇게 또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오늘까지의 국면에 대해서 세세히 해설해드리고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사실 좀 방송을 쉬죠. 또 쉬시는 분들께 저희 지난 일주일 동안 방송 중에 못 들으셨던 팟캐스트 방송 좀 들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저희가 좀 이틀은 좀 쉬고 또 충전한 상황에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상황은 너무 긴박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말하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주는 그런 언론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댓글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 활동을 막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웃긴 얘기입니다. 빙산의 1000분의 1각이 발견이 된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라고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지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 그러니까 나는 대표 부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지난 그렇죠.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느꼈습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면은 숨어있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니 원세훈이가 댓글만 시켰겠냐 이거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공작이 어쩌면은 개표 공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각이라도. 저희가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 조작이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정치 공작의 최고봉이 개표 공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투표하면 뭐해?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면 그때는 사과고 뭐가 없지. 그냥 가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꼬리를 무는 건데 왜 원세훈을 비호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대목 아니에요. 좋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어. 원세훈이 잘못한 거야. 이명박이 잘못한 거야. 좋아. 그러면은 이명박하고 원세훈을 갖다 확실하게 단죄를 해야지. 왜 자꾸 비호하느냐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원세훈이가 입을 뻥끗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령 자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까 비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풀어보라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국민일보 2월의 기사. 그 기사 때는 아마 원세훈으로 대충 꼬리 자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원세훈이도 병신도 아니고 근데 그 사이에 씨발 죽으면 내 혼자 죽어? 이런 개새끼들 다 버려버릴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2월의 그 상황 이후로 검찰 발표 사이에 원세훈이가 모종의 메시지를 청와대로 보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원세훈으로 꼬리 자르기 힘들겠구나.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렸구나. 이렇게 급당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원세훈을 비호하고 있다. 지금은 이런 개표 부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다 의심의 단계뿐이에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불식을 시키려면은 원세훈과 이명박을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면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황교안 시켜가지고 구속시키는 것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남재변 시켜가지고 NLL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걸로 볼 때 개표 부정까지 원세훈이가 한 게 아니냐. 혹은 이런 선거 부정에 박근혜 진영 혹은 새누리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풀으라고 풀려면은 원세훈하고 김영판이 구속시키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뭐가 찔렸어. 원세훈이 협박하고 있어? 이명박이 협박하는 거야 지금?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 정권과 관련해서 4대 강이니 원세훈이니 또 여러 가지 지금 과거 정권의 그 비리들 또 부정들 또 잘못된 통치의 소산들 이걸 놓고 지금 대대적인 수사 조사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그런데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이명박이가 거제도로 골프 치러 가는 거 보세요. 백날 떠들어봐라. 나는 못 건드릴 거다.
그런 믿음 없이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런 의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남재준의 이번 일은 말이에요. 예. 그야말로 이것은 원세훈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박근혜 스스로의 부정선거라는 점을 예.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예. 왜 그렇게 악수를 두고 죽을 깨를 내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는 진짜 대가리들이 없나? 전부 손만만 있는 거야? 대가리는 수첩 공주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당한 대응을 하자니 대통령이 표정 한번 찡그리면 뭐 그냥 뭐 살얼음판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얼굴 찡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찡그리면은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한 방에 훅 가요. 당장 걔네들은 그 회의 시간에 그 대통령의 찡그리는 표정 하나로 그 회의장 자체가 냉동창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정정당당한 대응 이걸 조언조차도 못하는 거야. 충언조차도 못하는 거지.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박근혜 머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면. 아이고, 의존할 머리가 따로 있지. 아이고, 참. 그 토론회 때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나. 아니,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2차 토론회인가 3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야, 토론 큰일 났다. 씨와 이거 뭔가, 국면을 전환시키고 엎어야 된다. 예. 이게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났잖아. 3차 토론회 때. 그래서 12월 16일 날, 김영판이 시켜가지고,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댓글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2월 16일 날 토론회 때. 정말 박근혜가, 토론회도 코미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정말 유감없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영삼이 다 대통령 안 하는데, 진짜. 김영삼은 TV 토론 끝까지 거부했어요. 기억하시죠? TV 토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김영삼은. 김배중하고 붙어봐. 그것도 과연 토론회가 그거 되겠어요? 아직 개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김영삼도 나쁜 거야. 아니, 토론 잘하면 이정희하고 박근혜하고 토론해가지고 이정희가 이겼는데 표는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김영삼이도 괜히 겁먹은 거야. DJ하고 토론해가지고 전날 깨지면은 불쌍하다고 표 더 받을지도 몰라요. 당시만 하더라도 김영삼 후보가 무슨 이유로 이제 토론회를 거부했냐면은, 거부 다시 10명인가 그 후보들이 난립했었어요. 그때, 모든 군소 후보에게도 토론 기회를 줘야 한다. 라는, 민자당답지 않은 그런,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이, 왜 이정희 빼려고 이정희법까지 만들고 지랄 좀 치고 있는 거야? 씨발, 앞뒤가 안 맞잖아. 11명에게 그 토론 기회가 이게 주어지면은, 자기가 DJ한테 얻어맞아도, 얻어맞은 표가 잘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론이 완전히 물타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완전히, 이건 진짜 시정 잡배들도 아니고, 일국의, 집권당이라는 인간들이 대가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정말로 참 한심한 거지. 아이고, 누굴 뭐라고 그러겠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코찔찔 흘 때부터 알던 사람 많이 있지만은, 깜 아니에요. 아이고, 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지금 진보정의당이 정당 연설회를 빙자한 집회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국민들의 분노의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또 게시판 의견을 보면은 3년간 선거에 개입했는데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개입의 꽃을 밟았는데 국민이 호구로 보이는지 원세훈 불구속 기소, NLL 물타기. 현 정권은 자기 목에 스스로 칼을 대고 힘주어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좋은 표현 쓰셨습니다. 좋네요. 북한산 다람쥐님, 특별 생방송 고맙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조합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귀찮아서 안 하네요. 지금 막 꼬셔서 국민TV 생방송 듣게 했는데, 제 친구 이름 좀 불러주세요. 미라야! 조합원 가입해라. 미라님, 조합원 가입하십시오. 미라님. 아름다울 미자에 아름다울 라자일 것 같아. 그렇지 않더라도, 미라님은 정말 라자는 보통 비단랍니다. 비단라. 그렇죠. 아름다운 비단. 아름다운 비단. 목소리도 비단결, 마음도 비단결 같으신 우리 미라님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국민TV 라디오,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으로도,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연설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아까 그 현장에서 연설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방송사 그 카메라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나와 촬영했잖아요. 네. 촬영할 때는 제가 여기 지금 언론들 열심히 물타기 하고 있는데 네. KBS, MBC 주요 방송 기자들 나와 계신다. 정말 더럽지 않냐. 네. 위에서 그렇게 시키고 정말 양심이 무참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몇 기자가 입으로 입 모양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좋은 얘기 하더만. 예,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양심이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잘리시면 국민TV 오세요. 복직하실 때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막 나오더만. 그렇습니다. 정말 저게 농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좋은 그런 제가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언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예. 그 양극화 때문에 예. 직장 질 낮은 직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기자들도 완전히 직장인 다 됐어요. 예. 여기 기자가 상당히 질 좋은 일자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리면은 인생 조지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는 잘리면은 어때? 아유, 잘라라. 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풍류가 있었어요. 예. 80년대, 9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A 언론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뭐 아는 선배들도 있고 또 출입처에서 만난 기자도 있고 아름아름해서 B 언론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리고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결국은 양극화가 그 주범이죠. 모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학년 때부터 그냥 학점 스펙 쌓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 출신들 대학교 학생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운동권이고 비운동권이고 먹고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를 다 떠났어. 이건 좀 해도 심한 거죠.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국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느냐고요. 드러나는 게 댓글 알바 사건이지만은 그 박원순 지한 문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야당을 고사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런 수책들이 자행됐다는 흔적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거 수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특히 관은요, 이 증거 없이 공무원들이 그 철밥통인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근거 없이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털면 우르르 다 돼 있는 거야.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원세훈이 무섭기는 하겠죠. 다 덜통이 나버리면은 자기가 시킨 건 아니지만은 넌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을 시달리는 게 겁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 잘못했을 때 제일 좋은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처분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정당하고 가장 뒤탈을 적게 하는 대응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나쁜 짓이 너무나 이게 아마 너무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에 자신의 어떤 통치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이 집권 1년 차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일단 인정하는 순간 또 다음에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혹이 더 확산될까봐 이참에서 인정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명박이는 그 쇠고기 파동 때 사과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였어요. 쇠고기 파동 가지고 너 대통령 물러나라 하기에는 좀 사안이 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는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사과하게 만든 인간들을 전부 다 4년 동안 내내 복수하는데 온몸을 바쳤죠. 자기 돈도 좀 챙기면서. 좀이 아니라 많이 챙기면서.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원세훈 국정원 사건은 사안의 중함이 이 쇠고기 파동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모가지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즉 대통령에서 물러나 하야 할 각오를 우리 중간에 하얀 총 맞아가지고 떼지지 않고 하얀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규하도 있죠.
최규하는 하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그렇죠. 사실은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최규하는 임시로 들어선 사람이니까 하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지임으로 집권해서, 민중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은 이승만이가 최초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국정원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박근혜 하야까지 갈 수도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니 죽고 내 죽고, 여하튼 끝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고 들면은 그 국민 자체가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그 정권이 결코 영속하지는 못합니다. 예. 갑니다. 예. 아주 갑니다. 골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쓰기에는 이제 슬슬 남재준 덕분에 루비콘강을 건넌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원세훈과 김영판 등을 철저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꼬리를 자르시라고요. 그래 대충 자르면 그것만 제대로 수사를 해도요. 예. 국민들이 그래 대통령까지 물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데 물러나라고까지 할 수는 없잖아.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예. 진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조용히 끝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솔직히 이걸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나. 결국에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죽어도 네가 죽지. 아니, 이런 생각이 만연한 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정말, 이명박 정권이 역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고언하고, 이런 놈들이 어디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비교를 했던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국정원 요원들 댓글 알바 시키는 거는, 그야말로 전방부대 빼내가지고 쿠데타 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지. 예. 그게,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사실 이제 사이버에서 한다면은, 네.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는 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하고, 오히려 그 비수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돌려가지고,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 오늘 유머만 갔습니까? 중요한 사람들 많이 온다는 커뮤니티는 다 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가가지고, 거기서 댓글 달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거지. 전방에 있는 부대 빼내가지고, 쿠데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쿠데타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대가리는 진짜 어디 갖다 묻으세요. 예. 예. 박근혜는 확실히 종북 정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북한이 사이버로 대남 공격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사이버로 대남 공격하고 있잖아요. 종북 정권 아니에요? 네. 아니, 자기 나라 국민, 자기 나라, 자기 월급 챙겨주는, 세금으로 월급 챙겨주는 국민을 상대로 공격하고 공작하는 이런 몹쓸 정권이 아직도 사과 없이 버티고 있는 현실. 이 참, 우리 국민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심수철의 젊은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이크를 켜놓고 있었네요. 뭔 얘기가 나갔다고 또 얘기합니까? 예, 아니, 보니까 켜놓고 있었어요. 깜빡했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무대에 서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양심이 부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시라. 그리고 잘리면 국민TV에서 받아드리겠다. 복직하실 때까지 여기서 일하시면 된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할 말 하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정말 그런 언론인들, 그 모든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백업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체, 방송 매체는 거의 국민TV가 유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 방송으로는 저희가 유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또 TV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정 언론, 먹히지 않는 언론, 장악당하지 않는 언론, 그렇게 해서 물타기, 회피하기, 국면 전환하기, 이런 거 하나는 역사의 대의를 바라보며 그러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호도하지 않는 그런 언론이 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을 안 하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깥에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요. 받는 사람이 불행하기도 없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뭐 주말에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안 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패드로 했을 때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경우에는 주중,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 전화를 걸어서 수동으로 가입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kuKmin.tv 국민.tv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클릭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서 저기 미라님 저희 가입을 해달라. 친구분이 그렇게 미라님의 친구분이 미라님에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미라님이 가입을 하셨다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처음 듣습니다. 일할 땐 잘 못 듣게 돼서 항상 팟빵으로 듣는데 우연히 들어와서 득템한 기분입니다. 국민TV 중 저희 베스트 1위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2위는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3위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4위는 울트라맨입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자의적인 분석 같은데. 울트라맨 좀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김기영님,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감사합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아직은 카메라 한 대 없어서 서영석 이사님의 폰으로 아프리카 TV를 시청했지만 머지않아 2만 3만이 넘어가고 우리도 TV를 통해서 국민 TV를 보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에 국민 TV가 있었다면요. 저희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다 중계를 하죠. 중계를 하되 아주 입체적으로 중계를 할 겁니다. 카메라를 한 20대, 30대 축구 경기할 때 한 그 정도 카메라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동원을 해서 프레스센터 옥상에서도 부감을 잡고 그리고 곳곳에 포스트를 정해서 시위에 참여하신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들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 텐데 뭐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라디오에서 스톱한 상태로 TV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허접하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 생중에 나가면은 그야말로 뭐 소꿉장난 하듯이 할 게 아니라 카메라 한 대 놓고 촬영하잖아요. 촬영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10대 정도로 돌리면서 그리고 A 카메라, B 카메라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시스템으로 이제 선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국민TV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 TV는 아이폰으로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조그마한 화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TV는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생중계 요청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뭐 팩트TV 같은 데서는 그 생중계 계속 하니까 그걸 통해서 보십시오. 괜찮아요. 팩트TV가 뭐 우리의 적도 아니고 다 우리 같이 가는 동지들인데 그런 생중계 하는 데가 있으면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다만 국민TV가 생중계를 한다면은 지상파의 버금가는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하겠다. 그걸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단지에서 공개는 못하지만은 텔레비전 방송할 때 국민TV는 저희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텐데 놀라실 겁니다.
진정한 대한 언론이 무엇인가 그 유감없이 여러분들께 그 진술을 보여드리려 하오니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해야 그게 빨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맨날 조합원 가입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 조합원 가입한다고 해서 월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예. 조합원 가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 언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정도인데 선거 부정 개표 개입 개표 부정 그 가능성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장악당한 언론들의 보도 행태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NLL 건으로 어제 아주 정말 KBS, MBC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수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악당한 언론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종편사들. 이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대한TV 정말 있어야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대한TV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정말 아니한 분들이죠. 조합은 빨리 늘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딱 깜짝 놀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우리 그냥 절대 우리 퀄리티나 여러 가지 구성 이런 것들은 지상파를 아주 능가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방향이 그쪽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MBC, KBS, SBS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상업방송인 SBS 어쩌다 한 번 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지. 놀랄 정도죠. 우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많을 때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못한 것을 비판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 방송을 저희가 만들려 하오니 그리고 또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TV 라디오도 재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솔직히. 기획력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획력도 아마 다른 방송들이 다 따라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길은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거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길도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모든 선거에 다 개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선거에 다 개입했다는 것이 말하자면 뭐 댓글 공작 같은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 결과는. 근데 따지고 보면은 2011년 4.27 재보선 당시에 터널 디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터널 디도스 기억하시죠? 터널 디도스만 있었어요. 최구식이 그게 바로. 그게 터널 디도스예요? 아니, 그건 2011년 11.6 재보선이요. 11.6 재보선 때 박원순하고 낙검수에 대한 디도스 공격 안 해요. 그죠? 맞죠? 낙검수에 대해서는 아니었고, 선관위에 대한 선관위 디도스.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이 그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그리고 실제로 최구식이 때는 국정원도 잠깐 등장했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것이고, 아직. 빙산의 1000분의 일각이라며? 터널 디도스 건과 관련해서 개운치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거의 조사다 말았다 이런 평가가 비등할 정도로 제대로 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들춰내면은 이보다 더 심한 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겠는가? 현 정권에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사자니까. 또 특혜를 받았고 특혜를 입었던 핵심 당사자니까. 그렇다면 어떡하느냐? 그거를 규명할 수 있는 일조차도 결국 국민TV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독한 사람들만 기자로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독한 사람. 그래서 여기 국민TV에 있으면 저절로 독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아주 좋은 인재 선발 기준을 갖고 좋은 기자들, 좋은 저널리스트들을 영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짜 언론이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조금 더 늘면은 이제 보도 기능을 확충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내부적으로 기사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언젠가에는 아마 홈페이지도 선을 보일 건데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자들을 늘려서 출입처에 내보내고 출입처에 기자들이 나가야 이제 좋은 뉴스들을 일단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고 그것이 일단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지고 그리고 그 뉴스 하나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서비스가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는 TV 뉴스로 가게 되는 거죠. TV 뉴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TV와 관련된
뭐 뉴스 제작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 특집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수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뉴스 종합 채널 과 유사한 이제 방향으로 아마 먼저 갈 겁니다. 먼저 그렇게 가죠. 예. 그렇게 해서 뉴스 종합 채널에서 드디어 이제 종합 편성 채널 말하자면 MBC, KBS와 같은 지상파 혹은 이명박의 덕을 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지만 태어난 종편들 이제 그런 형태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KBS, MBC나 혹은 종편과 같은 그런 돈 드는 방송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 아닙니다. 돈이 적게 그들보다는 10분의 1, 100분의 1 적게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자금으로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 현재로서는 조합은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무슨 거지도 아니고 뭐 시간마다 조합원 가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무슨 부귀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방송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틀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그 정권의 전략이 보여. 정권의 전략을 들춰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합원들의 대대적인 확충 이외에는 탈리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방법도 있고 그러하지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 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합원분들이 내신 이런 너무나 소중한 출자금을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합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집회에 나가서 함께 목소리 내고 또 동지애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TV 조합원으로 함께 하셔서 강력한 유력한 언론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가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자, 저희가 또 잠깐 전화를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함께 전화를 통해서 의견 나누고자 하실 분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3144에 2691 3144에 2691로 지금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안치환의, 벌써 전화가 왔네요. 안치환의 내가 많이 듣고 오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전화에 나와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미국 인디애나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말씀하시지. 아니, 그 노래 다 듣도록. 노래 다 듣도록, 죄송합니다. 인디애나에서 전화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 외국에서 이 상황 지켜보시는 감회가 참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새벽 5시 반인데요. 5시 반? 네네네. 인디애나면 어디죠? 거기가? 인디애나 존스? 저기, 최영민 교수님 시카고에 오셨을 때. 시카고? 네네. 바로 시카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시카고? 네네. 너무 좋은 도시로 제가, 미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가지런하고, 정돈되고, 교민들도 참 화끈하고, 참 좋은 시카고인데. 어떠세요? 최근에 이 사안을 접하신 소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 국면을 가지고 또 사회 혼돈과 불안을 유발한다, 이런 말도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앞서서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좀 자랑스러운 나라, 좀 정정당당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혼란과 또 논란이 야기되기 전에 좀 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모든 일들이 다 풀려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은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은 힘이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외국에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마음이나마 전화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외국에 있으니까 더 좋네. 거기서 좀 촛불 좀 드세요.
여기는 들면은 잡아가고 밥줄을 끊으니까, 이게 참. 예. 아이고, 시카고에 계시는군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 산이 없잖아요. 시카고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도시인데 말이죠. 조국이 좀 많이 그리우실 것도 같은데, 또 조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시고, 예, 그럴 텐데, 이 국면이 어떻게 풀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하야,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것들이. 예. 다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좀 정의롭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들 문제가 좀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국민들이나, 모든 당사자들을 좀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이런 일들 좀. 예. 계속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물타기를 한다든지,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든지, 이런 거. 예. 얼마나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면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자기들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바보로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뽑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 바보들. 니들은 바보 취급받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디애나의 우리 선생님, 저희가 하여튼, 조국의 어떤, 이, 정정당당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리고 저기 서 이사님. 예.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또 이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 예. 또 국민TV나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예. 멀리서나마 이렇게 미약하나마 마음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더더욱 건승하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예. 시카고에 계신 우리 교민분을 만나봤습니다. 또 전화 받겠습니다. 3144-2691 서울 전화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현재 국회의원들의 발언,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당 연설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해야죠. 진보정의당 행사죠. 네. 지금 이런 국정원 부정선거, 국정원 대선 개입에는 진보정의당이 어디 있고 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어디 있고,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참, 네, 지금 청계광장,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시청역 혹은 광화문역 근처에 청계광장에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또 왔군요. 네. 바로 3144-2691인데 먼저 전화가 왔으니까 받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이고,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저 브라질에서요. 아이고. 인디애나에서 오던 이번엔 또 브라질이네요. 브라질 어디십니까? 브라질 여기 포르타레라라고 그 북동부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전화 연결이 진짜 될 줄 몰랐는데. 북동부면 아마존 쪽 아닌가요? 아마존 쪽은 아니고요. 아마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되는 정도인데. 워낙에 땅이 크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브라질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0월 달에 왔거든요. 그럼 무슨 일로? 그러니까 1년은 안 됐고. 근데 공부하러 가셨어요? 아니면? 회사 때문에, 남편 회사 때문에 와 있어요. 언젠간 또 돌아오시는군요? 네. 어떠세요? 브라질도. 지금 여기도 시위를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신 곳도. 많이 하고. 예. 네. 계신 곳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럽죠. 이쪽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 짓는 그 돈으로 학교랑 병원을 더 지어달라.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막 시위를 하는데 되게 뭐 평화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 탄압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라디오로 국민 TV 라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면 비교가 너무 되니까 되게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죠. 아유, 사실은 그 브라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뭐 자기를 상대로 해서 이제 시위를 벌이는 건데 우리 브라질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이죠. 예. 네네네. 그런 말 듣고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다른 한편으로 참 멘탈이 강한 대통령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고국에서 전달된 소식을 접하시면서 감회가 어떠셨어요? 막 정말 통탄스럽죠. 이렇게 뭐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고 공중파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제가 찾아서 기사를 보거나 제가 찾아서 이 국민 TV 라디오를 듣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찾아봐야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통탄스럽고.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 이게 뭐 사실 정말 힘있고 큰 매체라고 불리는 그 방송사들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하나의 어떤 질서가 돼버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때 반지를 들고 나온 우리 국민TV 정말 저희들의 소명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화 주신 분 때문에. 꼭 제가 멀리 있어서 몸은 같이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브라질에서. 많이 힘내시고요. 그래도 여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한국은 많이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그 앞으로 더 그 정치나 이런 쪽에서도 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이번 시국을 꼭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다 힘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국하시면 저희 국민TV 한번 꼭 들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힘 됐습니다. 어떻게 참 국제적으로 노네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서 전화를 하면은 이거 혹시 잡혀갈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전화하시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나라로 전락한 겁니까? 우리 같이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자, 3144-2691 서울 전화입니다. 해외에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 특별 생방송. 정말 해외에서 마음 졸이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뜨시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고국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아니, 무슨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졌으니, 참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권력의 핵심부가 나서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네, 여보세요?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그냥, 집에서 전화한 거예요. 집에서 전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신림동 쪽. 신림동. 아이고,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서 전화를 다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하면 좋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신림동에 사시는군요. 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셔서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직장인이고요. 직딩이시고. 어떠세요? 오늘 이 상황. 우리 국민 TV 라디오를 통해 쭉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국정원 경찰의 선거 개입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될 사건인데 이제 국민 TV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트위터나 이런 거 제가 관심 있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 만약 국민 TV에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트위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요약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흘러가는 판세라든지 그런 걸 알기 쉽게 이렇게 서비스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 TV에 대한 마케팅 아까 비용 때문에 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이제 서영석 이사님이나 김용민
님의 그런 어떤 파워풀한 거에 많이 이제 의지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하려고요. 하셔야죠. 네. 하셔서 조합원이 되셔가지고 주인이 되셔서 네. 국민 TV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경찰의 이 국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본질과 어떤 진실이 있게 마련인데 장기적으로 항상 역사를 보면 이게 진리가 드러나는 쪽으로 항상 가게 되거든요. 언제든 진실은 드러난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국민 TV가 가지는 제가 이제 인터넷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서비스가 성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타켓 지점이라든지 그 서비스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어떤 역사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또 서비스에 대한 창의성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큰 어떤 과도기적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전문가로서 이렇게 또 견해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번 사무실 꼭 들러주셔서 또 고견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동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3144-2691 서울 전화로 여러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국면, 최근에 이 부정선거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2691 전화 열려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아주 맑으십니다.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여긴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이시군요. 네.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저기 이렇게 막 라디오 소리랑 같이 들어가고요. 저희 그 라디오 방송이요. 한 10초, 20초 뒤에 이게 나옵니다. 조금 늦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딜레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방송이고. 그 참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게요. 참을게요. 김영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주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의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국민 방송에 취직을 좀 하고 싶네요. 정말요. 네. 그런 파워풀한 여성들의 또 이런 또 이 근거지가 국민 TV가 돼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슬프죠. 전에 작년에 대선 때부터 시작을 해갔고요. 정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았었는데 참 슬픕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희들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위로의 문제로 국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당연히. 좀 국민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요구가 있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이 국면은 어떻게 풀려야 온당하고 정의롭다라고 보십니까? 온당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인정을 하고 정말 정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덮으려고 또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덮으려고 그보다 큰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죠. 부끄럽고. 근데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요. 정말 땅돌 두고 나가야 되나요, 우리? 우리 말씀하시는 투나 또 목소리의 성량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아나운서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우리 데일님 게시판에 글 올리신 데일님도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시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전직이 방송과 좀 유관하신 일이었나요? 제가 여고 시절에 방송반이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니까 굉장히 어떤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이 박근혜 정부가 이걸 인정하고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인정하거나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어요. 더 큰 걸로 덮겠죠?
그래서 NLL 그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희가 글쎄요.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을 믿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고 그냥 차 띄고 포 띄고 그냥 편안한 것만 따다가 말을 하면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 진위는 상관없이 편안한 대로만 자기네들가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논점보다는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국정원을 덮기 위한 어떤 꼼수였죠. 그건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참. 막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지만 또 못 알아듣는 분은 귀를 막고 눈을 막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참 안타깝죠. 저희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그걸 바라보면서 국민 TV 있어야 되고 국민의 방송 있어야 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우리 의지를 갖고 이런 부당하고 불이한 이런 국면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역사의 어떤 큰 벽이 있다면 벽을 문으로 알고 그렇게 한번 돌진해보죠. 그렇죠. 혹시 국민방송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전화해주세요. 언제라도 가서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인적도 모르고 그럼 하오니 한번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뭐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전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또 왔습니다. 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인천에서 전화드리는 인천에서. 특파원입니다. 가좌동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어떻게, 어제 오늘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해가 떴고,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시국은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필요 없고요. 사과 필요 없다? 사과 필요 없죠. 배가 필요하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명박하고 원세훈하고. 박근혜하고 공범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를 했는데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허락도 없이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원세훈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를 하는데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대통령 허락도 없이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야. 그만둬야 한다. 그만둬야죠. 여기서 또 얼마나 또 큰 걸로 덮으려고요? 북한 문제로? 참. 더 큰 일 나기 전에 하야 하시는 게. 하야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끄떡없다. 아니, 하야하고 재선거를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핵심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원이신 가좌동 특파원님. 가좌동에 사시겠죠? 가좌동이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사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과냐. 이런 주장도 사실 트위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과의 단계를 슬슬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기 전에 국면을 전환하는 방법은 정당하게 전환해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 그리고 사과, 이실직고. 국정원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국정원은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국내 정치 개입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거. 그렇죠. 그게 국내 정치, 국내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른바 이제 간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제, 사실 87년,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대통령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죠. 근데 참 진짜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이명박이 같은 그런 망나니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진짜 인간 망나니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제도가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닌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뭔가 의원 내각제나 이런 것도 맹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어떤 사람이 의원 내각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니까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예.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일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것이 갖는 또 한계도 있고 예를 들면은 리더십을 갖고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든지 혹은 혼란만 가중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근데 혼란이 낫겠어 차라리 이렇게 아니 이제 미국처럼 굉장히 넓은 곳에서는 대통령 제도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토가 20만 평방킬로미터 전후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독재로 흐르는 그런 아픈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중국처럼 진짜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20만 평방, 21만 그것도 남한은 9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제보다는 오히려 이원 내각제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원 내각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패의 고리는 검찰을 독립시킴으로써 또 해결 가능합니다. 그게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도 좋고. 지금 사실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과 지금 검찰, 이명박 검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리 검찰을 독립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치더라도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명박 때 검찰 한간 보세요. 아니 죄 없는 촛불 시민들 무조건 유죄 때린 놈들 전부 다 출세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능력이 어디 개뿔 검사의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잘 사건을 수사해서 죄 있는 놈을 죄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검사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 다 전부 다 실형 때리고 벌금형 때려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처음 무죄 나오는 이런 무능력한 검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명박이 말 잘 들었다고 출세시켜주고 했던 게 이명박 검찰 아닙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본 벽약이 무효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별 뾰족합니까? 벌써부터 장관들이 숨도 제대로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경재한테 시킬 정도라면은 박근혜한테 호가호위 한다면은 어떤 부정과 부패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겁이 나서 그걸 견제하려고 하겠습니까? 법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흉기를 손에 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흉기를 쥔 놈들 보고 살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참 이러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요 상황에 대처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 이런 데 하고는 아주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이 그때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셨다면은, 정말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짱돌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짱돌을 들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히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것. 민주주의 국가를 자부하는 OECD하고 G가 어떻고 이런 딴 얘기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없이 많은 엘리트 정예원을 거느리고 연간 조 이상의 예산을 주무르면서 그야말로 국익의 간성으로 이래야 될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는 거죠. 전화 받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여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여기, 부천을 지나가고 있는 차 안에서 전화를.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네.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가세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예. 가는 길이에요. 예. 가족들, 예. 가족 모임이 있는 이런 분주한 길에도 저희 국민TV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고 슬프죠. 예. 예, 그리고 벌어질 일들이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벌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막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커 나가는 아이들한테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굉장히 슬프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네. 답이 없으니까요. 예. 답이 없죠. 답이 없고, 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고, 저는 좀, 새누리에서 NLL을 들고 나오는 거 보면서, 예. 무섭기까지 시작했어요. 이놈들이 또 이런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네. 이거 당연히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건데, 어쩜 이렇게, 국민들 알기를 진짜 너무 우습게 알면서, 이러다가 정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민주주의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도 흘렸고 예. 희생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일들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우리나라 정말 멀었고 또 그 새누리나 그런 쪽 사람들은 늘 믿는 곳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들 막 나오는구나. 예. 그런 생각 들어서 좀 분노했어요. 예. 네, 많이 분노했어요. 네. 아이고, 참, 하여간,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변절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이 없으면 또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의 분노가 막 느껴집니다.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하실 정도니. 예, 여러분들께 또, 추가된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하는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녁 7시가 바로 이제 한 40초 남았군요. 네. 예. 바로 같은 장소 서울 광화문 청계천 이 청계광장 거기서 촛불 문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 한 통만 더 한 통만 더 받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는 3144-2691입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전화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연결하고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서울 전화 3144-2691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여기 강원도 강릉입니다. 아이고, 강릉에서. 예. 예,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로 있네요. 예, 예, 강릉. 맞습니다. 예. 제 또 고향이 강릉은 아니고, 춘천인데, 예, 하여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은 강원도 사람. 예. 저 김용필님 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어떠세요? 바다가 보이는 우리 강릉에서, 최근에 그 상황들을 접하셨을 때, 느끼시는 소감? 좀 많이 답답하죠, 아무래도. 이게, 일단 이 동네는, 이제 강릉 쪽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새누리당 지지 지역이다 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시내를 좀 보거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쪽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시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주나 부산이나 이쪽 요새 좀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들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 아무래도 지방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연령층 같은 경우도 좀 노년층도 많고. 예. 정보 접근성도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사태의 심각성이나 아니면은 이거를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뭐 뭐를 잘못했나 이런 거를 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이쪽에서는 이제 그나마 접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나 라디오 언론인데 예. 왜 우리 국민 TV가 설립된 것도 왜 그 언론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언론이 무조건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보고요. 벌써 지났다. 아, 네. 다들 그렇게 대세가 그렇게 또 정이 되는군요. 예. 솔직히 너무 늦었죠 벌써. 아니면 최소한 구속 수사라도 했으면은. 예. 그나마 좀 이제 뭐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걔네가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보는데. 예. 벌써 뭐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면서. 예. 불구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또 엊그저께 NLL도 막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제 벌써 사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예. 그런 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예. 뭐 물론 대통령 하야는 좋지만 예. 그게 또 이제 상대편의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쟤들이 저쪽에 또 종북거리면서 예. 뭐 좌파들이 또 뭐 이런 의혹을 덮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거기에 동조될 국민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대통령 하야라고 직선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예. 일단 저희 지금 오늘 시작한 것처럼 이제 예. 평화적으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국 선언도 하고 좀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나 예. 아니면 야당 쪽 뭐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이쪽에서 예. 일단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좀 클레임을 많이 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아주 좋은 그 의견 주셨어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하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우선은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강력한 푸시를 하고 예. 단계적으로 그 의견들을 또 국민의 뜻을 발맞춰 가면서 하나하나 이슈화하자, 캠페인을 만들어내자. 예.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진짜 대통령이지만 예를 들어서 막 그럴 리 없겠지만 내일 그냥 내가 책임지고 하야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하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진실을 파헤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작년 재작년 재보선 때부터 이런 선거에 대한 방해 뭐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인데 일단 이런 게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근본부터 고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원인과 이 절차들을 따져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릉에서 전화 주신 우리 시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쉽게 하야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근간을 허무는 사건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냄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갖다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부정선거의 혜택을 입은 수혜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럴수록 몸을 낮추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과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엎고 뒤덮고 은폐하고 압력을 넣고 드디어는 NLL 사건까지 국정원장을 사주해서 그야말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자, 블리드님, 청계광장 가는 중입니다. 광우병 사태부터 나가보는 이유는 후에 나 자신에게 덜미 안 잡히려 후회를 덜 하려 나갑니다. 그때 너는 뭘 했었느냐? 라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어떤 지적. 이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규명되면 어차피 탄핵입니다. 하야 후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또 가저동 특파원님은 또 다른 의견을 주셨네요. 광화문 청계광장의 그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민의 시국선언문 발표,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이 옆에서 방해하는 소리, 대학생들 집회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7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발걸음을 광장 쪽으로 한번 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런 말을 트윗에 남겼네요. 네. 아까 전 보고 이 양반이 답지 않게 이런 멋진 글을 또 남길 수가 있나 봤는데 어디 갔어? 주진우 기자가 멋진 말을 남겼으면 그건 답지 않은 게 아니라 주진우 다운 건데. 네. 너무 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그 강릉에 계신 분들 말씀대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야 한다. 지금 어떤 것이 정치적 목적이 된 양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을 하던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그래서 해지고 바람 불면 광장에서 산책 좀 하세요 라면서 청계광장 나가라는 우회적인 표현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무관심이야말로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네,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이제 깨질 시점이 온 것 같고 역사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곡은 퀸의 We Are the Champion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챔피언이 됩시다. 서영석 기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방송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희가 TV 개국할 시점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 거의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 Are the Champion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